오늘 오후 모진 학대 끝에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해온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열기 속에 진행된 선고 전 마지막 공판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자, 정인이 결심 공판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면구스럽긴 한데, 자, 신개념 소통 방송 사건 반장 어제 진짜 첫 사반 가족회의 정말 진행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요. 내일 또 두 번째 이 본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하니까 또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지원,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죠. 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이 결심 공판 지금 진행 중이죠. 네, 2시부터 진행해서 조금 전 3시 48분쯤 잠깐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계속 진행 중인 그럼 꽤 사건인데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구형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시에 정시 시작했고요. 일단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장면이죠, 저게? 예, 오늘 장면인데 오늘도 우선 법원에 시민들이 모여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렇게 호송차가 지나갈 때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도 아이고야.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시민들이 계속 시위하면서 옆에 버스 광고판에도 뭐 정의나 사랑의 영원히 이런 광고 문구도 있어요. 그렇게 모두가 추모하고 또 엄벌을 촉구했고요. 여기까지는 그동안 재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이 모습이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진짜요? 예, 온라인에서는요 정인이 챌린지가 진행 중인데 정인이 몸이 살인의 증거다. 이런 이제 제목을 걸고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저거군요. 바람개비를 들고요. 네, 전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각국 여러 나라 사람분들이 다 외국인 분들도 동참하고 외국인분들도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올려주고 계세요. 아하. 파란색 바람개비 들고 1000개의 바람이 되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상이나 이야. 사진을 올리고 계신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에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남기셨다고 해요. 예. 그리고 지방에서도 좀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울산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위한 제사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정인이가 좋아했을 법한 뭐 이제 과자라든가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놓고 제사를 하시는데 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이 일을 조금 더 추모나 이런 것들을 제사상을 놨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서울에 못 오신 회원분들이 많이 나서고 계시고 일반인분들도 동참하고 계시다. 그래서 각지의 지방법원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외국인 분들까지 이 정인이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계시다니까 참 그렇네요. 자, 이자 지금 잠깐 휴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순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취재진으로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이 이제 결심 마지막이 심리가 될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이정빈 교수가 증인 처리가 됐다가 다시 신청이 되면서 오늘 증인 신문이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2시쯤부터 검찰 먼저 1시간 정도 이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도 이제 한 40-50분 가량 질문을 해서 증인 신문이 마친 상태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서증조사 서류에 대해서 증거를 보는 순서 그리고 피고인 신문이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두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이제 질문하는 게 남아 있고 그 뒤에 이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는 최종 의견과 그리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최후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피고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피고인들 측에서 비공개로 해달라. 자신들이 방청객이 다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비공개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정인이 얘기만 나오면 정말 너무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 하실 만큼 정말 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이정빈 교수가 말이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그랬는데 방금 이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다시 또 나와서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불출석해서 검찰 측에서는 증거, 감정서만 냈습니다. 그랬는데 변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인인 그 양모 쪽에서 증인 신문을 해야겠다. 모순점인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시 증인 신청을 했고
검찰 측도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 좀 저분이 간략히만 이 말씀드리면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견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증인 신문에서도 좀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았는데 췌장이 절단되고 장관막이 파열됐다. 그래서 2번 이상 발로 밟혔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좀 더 피고인 진술까지 신문까지 다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증인 신문에서도 좀 발로 밟아서 고의로 사망하게 했을 가능성까지 전문가가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지금 뭐 홍 기자가 설명한 이 이정빈 교수의 증언이 살인의 어떤 고의 입증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시나요? 내용 자체는 그동안 이 재판 지난 공판기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감정 증인에 대한 신문 내용이나 이미 제출된 그런 검찰 측이 제출한 그런 감정서 등의 증거와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여러 명의 감정 증인 전문가가 이런 의견, 동일한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살인 고의 입증에 조금 더 다가서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종적인 평가는 법관들이 할 테고요. 특히 그 내용 중에 2번 이상 발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에 이제 그 미용 목적의 어떤 수술 때문에 양모가 팔 운동이 좀 이렇게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발로 했을 것이다 등의 예.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거 있고 또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살인 고의 인정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살인 고의라고 한다면 손보다 아무래도 발로 밟을 경우에는 더 인정이 용이할 테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 양모 측은 여전히 고의가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결심 공판에 앞서서 양모 측이 육아일기 또 정인이 생전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글쎄 일단은 살인의 고의에 반박하는 증거로 결국은 제출을 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아이에게 아기가 없다. 나는 이 아이와 굉장히 그 좋은 관계였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자료로 지금 증거들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생전에 아이와 잘 지내는 즐거워하는 모습의 동영상하고 그리고는 지금 육아일기라는 거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육아일기 안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출해서 어떻게든 그 살인 고의를 피해 보겠다 이런 예.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양모뿐만이 아니고 양부도 이 결심 공판에 앞서서 반성문을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성문의 내용이 뭐냐? 나는 종범이다. 그러니까 양모가 사실상 모든 정인이 이 사망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글쎄 일단은 지금 이 이제 양부에 대하여서는 지금 상당 부분 이 아이의 죽음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된 것 같고요. 양부의 주장은 사실은 내가 직접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내를 너무 지나치게 감싸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내 안일함과 무책임이 아내를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일종의 변명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반성문, 법원에서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얘가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뼛속 깊이 반성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양형에 뭐 이렇게 무슨 좀 판단을 내릴까요? 일단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그 다음은 양형인데요. 양형 요소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진지한 반성이에요. 그리고 또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뭘 반성하냐는 거죠. 이 사건에서 반성문이라는 표제로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주의적 공소 사실인 살인 등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이라면 사실 제목만 반성문이지 실제로는 변명이거든요. 따라서 이 반성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반성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반성문을 제출했는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반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성문을 아무리 써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 2014년에 장모 사건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 장모 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난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연히. 예. 그러다가 정말 사형이 선고되니까 1심에서는 한 번도 반성문을 안 내다가 항소심에서 60회 이상 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역시 사형이 유지됐거든요. 이야.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사형 확정자입니다. 아. 이렇게 수십 번의 반성문을 내더라도 사실 그 상황과 그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체크포인트 잠깐 짚고 가죠. 검찰 구형량은? 자, 일단 구형량은 아직 사건 반장이 끝나기 전까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방송 후반부에라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기자,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아동 학대 어떤 구형량, 검찰의 구형량 좀 비교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사건 중에 이제 몇 가지 짚어보자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행용 가방에 맞아요, 9살짜리 맞아요. 의붓 예. 아들을 가둬서 결국 음. 숨지게 했던 그 사건인데요. 이 계모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다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오히려 더 형을 높여서 25년을 선고했고요. 2018년에 울산에서 발생한 입양아 이 학대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당시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법원은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 구형이라는 건 검찰의 이제 의견일 뿐입니다.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후반부에라도 꼭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